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내용은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제가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데, 이제 구글 맵에서 지도를 한번 쳐보세요. 샌프란시스코가 어디 있는지, 그 도시 중앙을. 그러면 샌프란시스코가 약간 그 항구처럼 생겼어요. 만이라고 하죠. 베이 에어리아.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를 다른 말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그냥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자기들을 실리콘밸리라고 안 하고 그냥 베이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취업 사이트나 미국 취업 사이트나 막 이런 데 가보면 막 베이 에어리아 연봉 얼마 막 이렇게 하는 게 실리콘밸리를 말하는 거예요. 베이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그냥 베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은 용어예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권입니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권인데,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샌프란시스코에 잘 알아요. 이 동네 사람입니다. 샌프란시스코랑 저희 제가 살고 있는 베이 에어리아랑 뭐 차로 한 40분? 차로 한 40분이면 가는 동네니까 이게 그냥 같은 동네 생활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몰락 자꾸 이제 한국 뉴스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 이게 빵빵 때려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사실 한국 뉴스 잘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제가 한국을 좀 뉴스를 요즘 보게 되는 이유는 다 이 계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고수 TV라는 계정에 이제 계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계정의 오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딱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 구독자분이 당연히 대부분 이제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한국의 어떤 핫 트렌드들이 이제 팝업 뉴스로 떠요. 그래서 또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도 유튜브 하거든요. 영어로 하는 유튜브는 이제 뭐 인도 사람들과 하는 유튜브 채널이 또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당연히 인도 뉴스가 막 나오겠죠. 뭐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인도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대형 뉴스에서 빵빵 때리니까. 근데 이게 왜 한국 뉴스에서 이렇게 빵빵 때리냐면 사실 쇼킹한 뉴스예요.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미국의 굉장히 큰 거대 대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뉴욕 맨하탄, 로스앤젤레스, LA라고 하죠.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뭐 이런 데는 뭐 시카고, 뭐 이런 데는 이제 미국의 주요 대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화려했던 대도시인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최근에 이제 몰락을 했어요. 몰락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한국 뉴스들이 막 앞다투어 다루고 있고, 제가 그래서 어저께 좀 보니까 한국 개인 방송 하는 개인 방송인들도 막 앞다투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현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 한국 영토에 살면서 뉴스로만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왜곡돼요. 왜 왜곡되냐면 그 원리를 이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십 같은 거 있잖아요. 가십 같은 거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쳐봐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친한 뭐 남자라면은 친한 여사친이 있어요. 근데 그 여사친이 남자애랑 뭐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던 이유는 뭔가 이제 남자애가 뭔가 여자애한테 되게 고마운 일을 뭐 도와준 거죠. 뭐 위기에 처했는데 도와줘가지고 이제 여자가 고마워하고 이제 악수 한번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정황을 모르고 멀리서
손을 잡고 있는 그 모습만 보면은 이제 와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소문이 와전되냐면, 야, 영희랑 철수랑 야 손 잡았어. 이 사실만 전하게 돼요.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아, 그래? 영희랑 철수랑 손 잡았어? 둘이 좋아하나봐. 이렇게 와전됩니다. 자, 그러면 영희랑 철수는 이미 좋아하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게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면 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면서 와전돼요. 그래서 야, 영희랑 철수랑 사귄 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 한 친구 한 대여섯 명만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영희랑 철수랑 사귀는 사이고 뭐 혼전 임신을 했다, 그리고 뭐 영희는 낙태를 생각 중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하는 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났으면 그거를 키워드로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요것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뉴스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뉴스 개인 방송 다 똑같아요, 원리는. 자, 현지에 살고 잘 들으세요. 현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국 영토에 살면서 그들이 바라본 샌프란시스코는 샌프란시스코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 한국 언론이나 그 개인 방송, 한국에 살고 있는 개인 방송인들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냐면,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책에서 배웠던 거, 그것과 본인이 뉴스로 본 것,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해석하는 샌프란시스코는,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제 눈으로 봤던 것, 그것들의 조합체예요. 인간의 의식이란 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란 거는 결국 어떤 뇌 속에 있는 기억들의 어떤 단편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인간은 그 진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말이에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외국도 나가보시고, 좀 뭐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뭐 하이레벨의 아르바이트인 뭐 부잣집 알바도 해보시고, 그 부잣집 과외도 해보시고,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해보시고, 이거 다 해보세요.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자, 서론이 길었고요. 자, 샌프란시스코가 몰락한 건 맞아요. 샌프란시스코는 몰락을 했습니다. 그 몰락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슈퍼마켓이 있잖아요. 슈퍼마켓이 이런 거, 슈퍼마켓, 뭐 커피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쇼핑몰, 뭐 인간이 살면서 이제 기본적인 삶을 그 누리는 그 생활권이라고 하죠. 생활권에 있는 스토어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가면은 그 주요 식당, 뭐 레스토랑, 커피숍 다 문 닫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예요. 범죄 때문인데, 뭐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 이제 식료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강탈을 해가요. 그냥 아무 죄의식 없이 유리창을 팡 깨고 들어와서 거기 있는 자기가 원하는 거, 뭐 식료품에서부터 뭐 각종 아이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템들을 그냥 가방에 싹 쓸어 담고 그냥 유유히 사라져요.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유리창을 깨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싹 쓸어가고. 밤에는 뭐 유리창 깨, 낮에는 그냥 들어와요. 낮에는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 종업원들이 뻔히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가방을 열고 필요한 거를 싹 다 그리 담아서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상업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수를 하겠죠.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 공동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뭐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람이 안 사는 그 도넛 모양의 공동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이 이제 슬럼가로 변하겠죠. 뭐 이거 고등학교 때 뭐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가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홈리스들이 이제 거기서 와서 이제 빈집이나 뭐 빈 스토어에 이제 신문지 깔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홈리스로 가득 찬 홈리스 타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형상이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제 한국 뉴스와 한국 개인 방송 하는 사람들은 그 샌프란시스코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국 영토에 발붙이고 있으면서 학교 다닐 때 그 배웠던 경제학,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사회, 그리고 본인이 뉴스로 본 그런 서구 사회 소식들을 종합해서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그 홈리스를 그 도와주는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했냐면 제가 개신교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자예요. 근데 이게 그 세상의 그런 정치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뭐 그 성장보다는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이념이 아니에요.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게 개신교예요. 그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개신교 교회들을 가보면 이런 홈리스 도와주는 이런 봉사활동이나 뭐 이렇게 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성경 말씀 때문이죠. 자,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성향이에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도덕과 그런 윤리를 잘 지키고 건전하게 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라, 뭐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부자가 돼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보급된 국가들은 다 부자예요. 전 세계에 그냥 지도를 놓고 종교를 분류해 보세요. 이 국가는 기독교가 많다. 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그 국가들의 그런 그 경제 규모를 그런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럼 상관관계가 있어요. 기독교가 보급되면 부자가 됩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기보다는 이제는 그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네가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기본은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그 인간에게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신교의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랑 다른 거예요.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본은 신은 없다예요. 하나님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을 인본주의, 인간의 정의로, 인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구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과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약자에 대한 도움은 완전 반대의 두 가지의 방향성인 거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베이 에어리아에 있는 홈리스들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홈리스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나 혹은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한국의 언론은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을 사진으로만 보지만 저는 실제로 만났어요. 실제로 만나서 눈앞에 눈을 마주치고 그들에게 먹을 거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고 말동무를 해주고 친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개신교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뭐 다양한 사람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소외받은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뭐 창녀라든가 뭐 문둥병자, 장애인이죠.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시고 뭐 치유를 해주신 거죠. 뭐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홈리스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자, 한국 뉴스나 뭐 그런 세상 미디어들이 말하는 거는 실리콘밸리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런 지역에 홈리스들이 있는 거는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부자들이 사업에 계속 성공하면서 땅값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쫓겨나서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져서 홈리스가 되었다 라는 주장을 펼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왜 하냐면 본인의 머릿속에 가득 찬 세계관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들에게 짓밟힌 노동자들의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을 묘사하는 어떤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좌파적, 학교에서 배우는 좌파적 경제학을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의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다 말을 전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몰락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홈리스를 만나보고 대화를 하고 그들과 이제 뭐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삶을 나눠본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홈리스가 됐던 이유는 마약 때문이에요. 마약에 대한 마약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 때문에 마약에 중독되고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공부도 하기 싫고 돈도 벌기 싫고 그냥 계속 잠만 자면서 마약만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 결국엔 이 샌프란시스코를 둘러싼 이 몰락의 핵심은 마약에 있는 거예요. 마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난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게 살거나 뭐 아니면 그 샌프란시스코를 주변으로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심지어 그 스타트업 사장들도 있어요. 스타트업 사장들도 돈 많이 벌던 사람들이 그렇게 홈리스가 돼서 길바닥에 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풍요의 경제 속에서 정신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왜 하냐면 너무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면은 이게 뭐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정신적인 풍요도 있고 지식적인 풍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너무 많은 지식들이 있고 돈이 너무 많아요. 뭐 그런 게 뭐랄까 넘치는 풍요를 하다 보면은 그 넘치는 돈이 있는데 인간은 육신의 정욕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방탕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은 어떠냐면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님이 한 돈이 수십억 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돈으로 이자만으로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돼요.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도 뭐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뭐 그래가지고 수십억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큰 이렇게 번영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컨트롤 못하고 이제 그 풍요 속에서 타락을 하게 돼요. 그 돈으로 막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은 가치 체계가 느슨해져요. 뭐 예전에는 성실하게 살 때는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너무 많고 풍요롭게 되면은 이제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 시간에 뭐 예를 들면 술집에 가서 술도 좀 마시고 여자도 좀 만나고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뭐 그런 나이트 클럽에도 좀 자주 가고 뭐 이렇게 계속 되면서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타락의 결과 결국에는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쾌락을 느끼다 보면은 이 쾌락들이 처음에는 너무 즐겁지만 예를 들면 나이트 클럽에 가서 예쁜 여자 만나는 것도 처음에는 즐겁지만 이거를 매일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의 그 감각 그 신경 체계는 그 어느 정도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인생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연예인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연예계에 있다 보면은 잘생기고 예쁜 애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거든요. 처음에는 잘생겼다, 예쁘다 하고 좋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쾌락을 찾게 되고 막 맨날 춤추고 노래하고 살다가 그런 것도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허망하고 그래서 마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몰락한 이유는 마약 때문이에요. 마약. 그러니까 마약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 마약에 왜 빠지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그 풍요 속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를 보고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어떤 삶의 뷰를 가지고 끼워 맞춘 거예요. 실제로 홈리스들이 왜 홈리스가 됐는지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도록 조언을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런 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역할이에요.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가치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이드해 주는 게 이제 미국에서 개신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개신교가 보급되어 있는 곳은 경제가 살아나고 개신교가 복음률이 떨어지면은 그 경제가 폭망하는 거예요. 그 개신교랑 경제랑은 관련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상이랑 경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신교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개신교적인 사상으로 살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가 이제 발전한 지역은 그 사회복지도 같이 발전해요. 왜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거를 받았으면은 그걸 너보다 못한 사람에게 돌려주자라고 말하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한테 페이백 하는 게 아니라 pay it forward, 그러니까 돌려준다기보다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너보다 못한 사람한테 전해주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너보다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라라는 게 개신교 사상이에요. 이게 미국의 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발전하는 곳은 경제가 흥하고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그 마약에 빠졌어요. 근데 마약에 왜 빠졌는지를 그러면 또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보수적인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즉 진보적인 가치관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뭐냐면,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정으로 생각하면 아빠가 있어요. 아빠. 근데 이 아빠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너 여자 많이 만나고 다니고 막 그렇게 여자 후리고 다니지 마. 너 성실하게 살고 너 좀 이렇게 건전하게 살아. 이게 보수예요. 이게 보수적인 아빠예요. 진보적인 아빠는 야, 좀 괜찮아. 너 여자 좀 만나고 다녀도 되고, 야, 남자는 젊었을 때 좀 여자 좀 후리고 다니는 거야 하고 막 콘돔을 막 줘요. 이게 진보적인 아빠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경제학 관념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경제학에서는 그 보수는 성장을 분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력이고, 진보는 그 성장보다 나눔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다라고 가리키잖아. 이 뷰 자체가 좌파진보적인 교육 그 사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인문 계열에서 정규 교육을 오래 받을수록 이 좌파가 돼요. 왜냐면 그 현대 그 에듀케이션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좌파가 정의롭다예요. 좌파가 착하다예요. 그래서 이제 좌파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좌파 우파는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진보 좌파 이 개념 있잖아요. 그리고 보수 우파, 이 개념은요 성경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서구인들은 그 정치학이라는 게 서구에서 나온 거예요. 서구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수하는 사람들은 우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 그 리버럴 한다는 거는 그게 좌파인 거예요. 근데 좌파들은 이 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싶지 않은 사상이 좌파 진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들이 반성경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들은 자기는 좌파가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는 진보라고 말해요. 문화의 진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치체계를 자꾸 혼란을 주고 가치체계를 자꾸 혼동을 주는 세력들이 좌파진보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좌파진보 뭔지 알겠죠? 좌파진보는 성경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회도덕과 윤리, 즉 율법, 그 율법의 그 가치체계를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느슨한 아버지, 가정교육이 느슨한 아버지, 그게 좌파진보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도덕과 윤리에 대한 어떤 규범, 즉 율법에 대한 그 가치 체계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빡세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타이트하게. 이게 우파고 보수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히틀러는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그래서 이제 좌파들이 히틀러를 우파라고 하고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좌파적인 뷰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적인 뷰로 히틀러를 왜 자꾸 우파라고 극우라고 하냐면, 사실 히틀러는 그 나치는 독일어로 국가 사회주의 당이란 뜻이에요. 사회주의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 노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랑 다른 거예요. 그 칼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그 유태인 칼 마르크스가 만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랑 노선을 좀 다르게 해요. 유태인을 학살하잖아요. 유태인 중심적이 아니라 그 독일인 중심적으로 사회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 그 정통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 아니야, 쟤네 우파야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나치는 사회주의적인 세력이에요. 그 게르만족, 그 아리안족이죠. 아리안족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게 나치예요. 그 나치는 반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유태인을 학살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 유태인을, 예수님도 유태인이었고 아브라함도 유태인이었고 그 개신교가 유태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유태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클리어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시는 지역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치는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은 이제 거짓말 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좌파 진보적인 문화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가 이 좌파의 헤드쿼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좌파 진보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치 체계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제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읽어보세요. 그 사회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몰락한 거예요. 가치 체계가 느슨해지고, 그래서 악을 쉽게 생각하는 사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이제 그런 윤리와 도덕을 느슨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번지면서 마약도 쉽게 생각하고, 그런 문란한 성도 쉽게 생각하고, 뭐 절도나 범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주 좌파 진보의 극을 달리던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GBTQ 운동이 시작된 곳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그 6가지 무지개색 깃발 막 나부끼면서 동성애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성애랑 트랜스젠더 막 옹호하면서 그 좌파 진보 문화 운동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시작된 그 원조가 샌프란시스코예요. 그 육색 깃발 있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육색 깃발. 그 육색 깃발이 탄생한 곳이 샌프란시스코예요. 아시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다음에 또 많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의 좌파 진보의 헤드쿼터를 담당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매우 좌파적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들이 결국엔 어둠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원래 되게 잘 사는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가 찾아오고, 즉 돈이 남아 튀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마치 로마의 마지막처럼. 로마의 마지막이 그랬어요. 이 굉장히 그 풍요로운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럽에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었죠. 유럽의 모든 거를. 그래서
굉장히 그 부유했던 게 로마잖아요. 근데 부유함의 끝에는 타락이 찾아와요. 로마가 왜 몰락했는지를 분석해보면 그 타락이에요. 로마가 그 몰락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풍요의 끝에 찾아오는 엄청난 타락, 그거예요. 그 길을 샌프란시스코가 걸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게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제가 바라본 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미디어가 말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뷰죠. 그러니까 세상은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세상을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미디어를 안 믿어요. 미디어는 참고 자료예요. 뭐 샌프란시스코에 뭐 예를 들면 경제 몰락이 있었다 하면 그 사실은 레퍼런스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는지를 봐야 돼. 그 해석은 누가 합니까? 미디어의 디렉터들이 하는 거예요. 미디어의 디렉터들이 하는 해석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하나의 레퍼런스고, 제가 그 문화와 역사와 사회를 해석하는 저의 레퍼런스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경책을 읽느냐 아니냐는 이게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오실 때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꼭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책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